이미 전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주에서 마스크 착용을 부활시켰지만 뉴욕시장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신규 감염의 69%가 델타 변이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뉴욕 양키스 선수 6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여 어제 경기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저녁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럽의 홍수 피해로 독일과 벨기에 등 국가에서 최소 125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됐습니다. 서부에서는 폭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성 보정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가 내일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브루클린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에게 총격을 발사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뉴욕시는 무료 여름 급식 대상을 학생에서 전 뉴욕 시민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립교 건물의 친환경적 개조 등을 골자로 한 국립교 그린 뉴딜 법안이 공개됐습니다. 뉴욕지 일자리가 증가하고 실업률은 낮아졌습니다. 출퇴근자의 대중교통 수단에 관해 교통당국과 빌드블라스 뉴욕시장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50개 주 전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발 델타 변이 때문에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확산의 기류를 돌리기 위해 일부 지방 정부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부활시키는 등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모습이지만 빌드블라스 뉴욕시장은 그럴 생각은 없다고 오늘 오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델타 변이 확산 우려에도 불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해제를 되돌릴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캘리포니아주의 LA 카운티 정부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시행한다고 밝히자 일부 몇몇 지방 정부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내놓고 있어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드블라시오 시장은 현재 뉴욕시 인구 10만 명당 입원율이 0.31%에 그치고 있다며 매우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근 드블라시오 시장은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과 달리 뉴욕 시내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CNN 방송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 전국의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10% 이상 증가했고 이 중 38개 주에서는 증가율이 50%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하루 평균 3,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LA 카운티에서만 지난 2주간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에 이어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세크라멘토 욜로 카운티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 시작했고 오늘 네바다주 보건당국도 라스베가스 카지노를 포함한 쇼핑몰, 식료품점 등 모든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복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찬반이 뜨거웠던 학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는 전국 최초로 모든 공립사립대학들이 올 가을 학기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 주립대도 가을 학기 시작 전 모든 학생과 교수 및 교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주는 지난 13일 백신 접종률이 낮은 미주리주와 아칸소주에 대해 여행 경보를 재발령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신규 감염의 69%가 델타 변이 감염자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전체 감염 중 델타 변이 감염자가 지난주 44%에서 이번 주 69%로 오르며 마크 레빈 뉴욕시 보건국장은 델타 변이를 주요 변이로 선언했습니다. 1일 감염자 수 평균은 이번 주 438명을 기록하며 62% 올랐습니다.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이 백신 접종 효과에 수그러든 반면 전염성이 더 강한 델타 변이는 돌파 감염 사례를 발생시키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프레드 데이비스 롱아일랜드 유대인 의료센터의 응급진료 부팀장은 델타 변이의 높은 전염성의 이유로 스파이크 단백질에 발생한 변이가 번식을 거듭해 감염자의 기도에 더 많이 남아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뉴저지에서는 델타 변이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면서 필머피 주지사는 델타 변이를 주요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6월 말 235명이던 뉴저지 1일 감염자 수는 지난주 264명으로 올랐습니다. 한편 미 전역의 감염자 수는 지난주보다 67% 올라 1일 23,30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1일 평균 감염자 수가 49개 주에서 최소 15% 이상 올랐고 19개 주에서는 최소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델타 변이는 7월 초 전체의 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캇 고틀리브 전 식약청 국장은 백신 접종 후 감염된 사람은 증상이 있더라도 감기로 인지해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 델타 변이 감염자는 집계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델타 변이의 전염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백신 접종 후 감염된 돌파 감염자들은 심각한 증상에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백 머시 보건복지부 총감은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잘못된 부작용 선전으로 백신 접종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인터넷 회사, 의료당국, 언론사의 통합적 협력으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의 잘못된 백신 부작용 광고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욕 양키 선수 6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목요일 예정됐던 보스턴 레드삭스와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오늘 저녁 경기는 예정대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뉴욕 양키스의 브라이언 캐시먼 단장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양키스 선수 6명 중 3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2차 검사를 실시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키스는 오늘 예정됐었던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를 중단한 데 이어 금요일도 경기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 메이저리그 측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추가 실시할 것이며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일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는 네스터 코르테스 주니어, 조나단 로아이시가, 완디 페랄타 등 투수 3명입니다. 나머지 3명은 아론 저지, 카일 히가시오카, 지오 우셸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We have 3 positives. And we have 3 lab tests to come back, which I'm assuming is going to be positive as well. So that would increase our number to 6. It started obviously with Loizaga, which you saw did not pitch in the final few games of the Houston series because of his positive test. And then now, since that time, we've rolled into entering the break with now more confirmed positives today, and we're reacting to it clearly. 캐시먼 단장은 양키스 선수의 85%가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양성 반응이 나온 6명도 대부분 백신을 맞았는데 돌파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모두가 무증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예방접종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감염되더라도 중증을 줄이는 것이라며 선수들이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무증상인 것은 백신의 효과가 작동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현재 양키스는 레드삭스의 약 8경기를 뒤져 아메리칸 리그 동부 4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을 강타한 홍수 피해로 최소 125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됐습니다. 미 서부에서는 폭염과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중서부 유럽 국가에 기록적인 홍수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무너진 건물 사이에 차들이 쌓여 있고 집들은 지붕까지 물에 잠겨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독일의 사망자는 106명이며 구조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망자 수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62명이 사망하고 1,300명이 실종된 독일의 라인란트-팔츠 지역에서는 최소 16만 5천 명의 주민이 정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스위스를 비롯한 중부 유럽에서는 다리가 무너지는 등 교통이 차단된 곳이 많아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브랜든 밀러 CNN 기상학자에 따르면 독일 서부에서 24시간 동안 100에서 150mm의 호우가 내렸는데 이는 이 지역의 한 달 강수량을 넘습니다. 국지적 집중호우로 돌발 범람 현상이 나타난 알와일러 지역의 라이퍼실드에서는 207mm의 비가 단 9시간에 걸쳐 내렸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유럽의 집중호우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대표적인 징조라고 분석했습니다. 더운 공기는 더 많은 습기를 보유할 수 있어 강한 호우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언 유럽연합위원장은 이번에 강하고 길게 지속된 홍수는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며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서부에서는 지난달부터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화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데스밸리에서는 작년 지구상 최고 온도로 기록된 130도의 고온이 재현됐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 뉴멕시코주에 이르는 지역의 67개 구역에서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오레곤 남부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로드아일랜드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인 24만 에이커가 불에 탔습니다. 한편 이번 주 더위가 다소 가셨던 아리조나에서는 돌발 홍수가 닥쳐 거리가 물에 잠기고 그랜드 캐년의 한 캠프에서는 물이 범람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더욱 치명적인 수준의 폭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여성 보좌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가 17일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쿼모 주지사에 제기된 혐의에 대한 뉴욕주 검찰의 4개월에 걸친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이 17일 쿠오모 주지사를 소환, 그의 성폭행 또는 추행 혐의를 캐는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3명의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들 중 뉴욕주 경제개발청의 전 간부였던 린지 보일러는 주지사가 회의 후 그녀에게 원치 않는 키스를 했다며 여성 최초로 주지사를 비난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여성 직원은 쿠오모가 알바니의 한 맨션에서 그녀를 더듬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그의 전 보좌관이었던 샤롯 베네트는 지난 2월 자신보다 40살이나 더 많은 주지사가 주청사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그녀에게 잠을 잤는지 묻고 성적인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관들은 지난 5월 8시간 동안 베네트를 신문했습니다. 베네트는 이때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20페이지 이상의 현장 상황 기록을 조사관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성추행 및 성폭력 의혹 소송을 제기한 이들 여성으로부터 몇 시간에 달하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검찰은 쿠오모 지사의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주 정부의 자료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검찰 측은 확인된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검찰 조사의 종료와 수사 결과 발표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검찰 조사로 쿠오모 주지사의 혐의가 입증되면 4선에 도전하는 그에게 가장 큰 정치적 시련기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대낮에 브루클린 거리에서 20대 총잡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에게 총격을 가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브루클린 이스트 플랫부시에 있는 한 델리 가게 앞에서 20대의 총잡이가 자전거를 타고 접근하는 21세 피에로 시메온에게 총격을 가하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용의자인 총잡이는 클락슨 애비뉴와 이스트 53번가가 교차하는 모퉁이에 있는 델리점 밖에 서서 누군가와 통화를 합니다. 이어 그는 자전거를 탄 시메온이 델리 가게에 접근하자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총을 꺼내 몸통과 왼쪽 팔 부분에 수차례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남성은 현금 뭉치를 들고 델리에서 뛰쳐나와 도망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총을 맞은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자전거에서 쓰러지고 용의자는 총을 버리고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시메온은 인근 킹스카운티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총잡이와 델리 가게에서 현금을 훔치고 달아난 절도범이 공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을 목격했거나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뉴욕 경찰국 범죄 핫라인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는 학생에게만 제공되던 무료 여름 급식 대상을 전 뉴욕 시민으로 확대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이샤 로스포터 뉴욕시 교육감은 어제 맨해튼 에섹스 스트리트의 애나 실버 초등학교에서 급식 배분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학생들에게는 아침과 점심이 무료로 제공됐으며 여름 급식 프로그램으로 방학 중에도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학교의 한 학생은 최근 수술을 받아 요리를 하기 힘들었던 엄마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시 당국은 무료 급식이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에게까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배급 대상을 전 뉴욕 시민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케이트 맥켄지 뉴욕시 식품정책이사에 따르면 식량 불안정 상태의 뉴욕 시민은 기존 110만 명에서 팬데믹 이후 16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1일 평균 수천 인분을 배급하던 무료 급식 프로그램은 작년 1일 50만 인분으로 배급량을 늘렸습니다. 지난 3월부터 1억 3천만 인분의 식사가 제공됐으며 뉴욕시는 무료급식 예산안을 기존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늘렸습니다. 이번 배급 대상 확대로 학생뿐 아니라 뉴욕 시민이라면 누구나 예약 또는 신분증명 없이 음식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뉴욕시 5개 지구에 배급소가 설치됩니다. 877에서 877번호로 NYC 푸드를 입력해 문자를 보낸 후 안내에 따라 우편 번호를 제시하면 가장 가까운 배급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저마어 바우먼 민주당 뉴욕 하원의원이 공립교 건물의 친환경적 개조 등을 골자로 발의한 국립교 그린 뉴딜 법안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저마어 바우먼 의원은 어제 1.43조 달러의 예산안을 공개하며 학교가 기후 문제 해결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건물 구조를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중 4,460억 달러를 투입해 낡은 학교를 에너지 효율적으로 개조하고 전기 자동차 충전소 등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계획은 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학생 복지 증진 방안을 포함하는데 교직원 증원과 사회 서비스 증대 2,500억 달러, 장애 학생과 빈곤층 가정에 대한 지원금 증액에 6,950억 달러, 교육 형평성 장학금에 1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바우먼 의원은 국립교 그린 뉴딜 계획이 지난 2018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연방하원 의원이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의한 그린 뉴딜 정책을 국립교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지난 수십 년간 대기업의 이익 창출 목적에 의해 심화된 기후변화 문제를 미래 세대를 위해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메이셔 로스 포터 뉴욕시 교육감과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이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드블라주 시장은 국립교 그린 뉴딜 법안이 기존의 그린 뉴딜 법안과 같이 미 전역에 돌풍을 가져올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예견했습니다. 바먼 의원은 이번 계획이 이번 주 민주당원들에 의해 발의된 3.5조 달러 사회 기반 시설 중축 예산안에 포함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바먼 의원과 함께 민주당 진보 청년 조직 스쿼드를 구성하는 오카시오 콜테즈 의원과 코리 부시 의원 등을 포함해 22명의 민주당원들의 공동 후원을 받았으며 전 미 교사 연맹을 포함해 각종 환경 단체와 진보 집단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뉴욕주 일자리가 증가하고 실업률은 낮아져 고용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출퇴근자를 위한 도로 환경 개선 계획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려는 드블라주 시장의 의견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어제 뉴욕주 노동청은 민간 부문 일자리가 6월 0.1% 증가해 9,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실업률은 7.8%에서 7.7%로 0.1%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작년 팬데믹 직전 뉴욕주 실업률은 3.7%였습니다. 뉴욕시의 실업률은 10.9%에서 10.6%로 떨어졌으며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의 실업률은 5.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전역에서는 일자리가 0.5%로 뉴욕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5.9%에 머물렀습니다. 지난달 단체 모임과 사업장 규제 등이 풀리면서 고용시장과 구직 활동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가와 서비스 산업 일자리는 46.5% 증가하면서 고용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교통당국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한 퀸즈와 브루클린 주변 벨트 파크웨이의 차선을 늘릴 것을 계획 중입니다. 현재 벨트 파크웨이로 향하는 베라자노 다리로부터의 2차선이 파크웨이의 3개의 차선과 합쳐질 때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데크레센도 교통당국 가교와 터널부 회장은 3천만 달러를 투자해 파크웨이의 2마일에 달하는 4번째 차선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착공은 2023년부터 시작되며 완공까지 약 2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공사 기간 동안 교통체증이 더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통당국의 이번 계획은 자가 운전자에게 대중교통 복귀를 촉구하는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주장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혼잡 통행료 실시를 촉구하며 어제 셰리프 솔리만 뉴욕시 대정부 국장에게 교통이동성 관찰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중교통 지지자들 역시 파크웨이 환경 개선이 운전자 수를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데크레센조 회장은 도로 환경 개선으로 증가한 통행세 수익을 대중교통 개선에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파크웨이의 차선 확장이 지역도로와 베라자노 다리의 교통체증까지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이번 주말 일부 노선은 선로, 역, 신호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이유로 스케줄 변경 또는 운행이 중단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인 3의 경우 주말 내내 뉴 라츠 애비뉴를 왕복하며 16일부터 19일, 23일부터 26일 라인 4 열차를 대체합니다. 라인 W 열차는 주말에 운행하지 않습니다. 라인 1의 경우 올해 말까지 181번가의 엘리베이터 공사로 해당 역의 승강장에서 열차가 정차하지 않습니다. 원 다운타운 열차의 경우 16일부터 19일까지, 23일부터 26일까지 86번가, 79번가, 66번가, 59번가와 50번가 역에서 정차하지 않습니다. 라인 4 업타운 열차의 경우 8월 1일까지 매 주말 오전 1시 30분부터 7시까지,
51번가와 68번가, 77번가, 96번가, 103번가, 110번가, 그리고 116번가 역에서 정차하지 않습니다. 라인 4 맨해튼행 열차는 이번 주말 오전 5시 45분부터 오후 7시 사이 176번가, 마운트 에덴 애비뉴와 170번가 역에서 정차하지 않습니다. 이외 더 많은 변경 사항들에 대해 정보가 필요한 경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전국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에서 25일 사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13%가 재취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실업수당으로 일하지 않고도 충분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여러 항목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14%를 차지한 육아 의무, 2위는 13%를 차지한 코로나19 팬데믹 우려 때문입니다. 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응답자 중 29%가 팬데믹 기간 동안 취직 제한을 거절했으며 이 그룹 중 45%가 실업수당 혜택의 관대함 때문에 일자리를 거절했다고 답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기 전 소득이 본인의 지출을 충당하기에 더 나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6%, 실업수당이 더 낮다고 답한 사람은 23%, 비슷하다는 응답은 21%였습니다. 어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2022년까지 콘텐츠 창작자, 즉 크리에이터들에게 1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우리는 수백만 명의 크리에이터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다며 훌륭한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새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페이스북이 틱톡 같은 다른 인기 플랫폼과 경쟁하게 되면서 자사 플랫폼에서 컨텐츠를 만들 인플루언서를 유인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CNBC는 풀이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의 훈련소에 머물던 우간다 역도 선수 율리우스 세키톨레코가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세키톨레코는 이날 정오에 실시하는 1일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리팀이 호텔방을 수색했지만 모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동료 선수들은 이날 새벽 호텔에서 세키톨레코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쿄올림픽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엄격한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선수단은 1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도 제한됩니다. 우간다 선수 단장이 선수들의 여권을 모두 관리하고 있으며 선수들이 소지금을 일본 엔화로 환전할 기회는 없었다고 시 당국은 밝혔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시가 경찰과 협력해 전력으로 수색에 임하고 있다며 조기에 소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